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지금 현재 삼덕회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공무원 교육을 해서 부가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회에서 회계사 상대로 부가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강의가 이틀 강의죠. 근데 교재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강의 진행할게요. 부가세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 개요 좀 잠깐 설명드리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부가세는 1년을 둘로 나누죠. 기간을 나눠서 자, 6월 말까지 이 부가세 1기죠. 제1기 과세기간. 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뭐죠? 제2기 과세기간. 자, 이 기간을 반을 나눠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뭐라 부르죠?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요게 교재 좀 이따 보시고요.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이 기간 부가세 신고를 해야죠. 언제까지? 그렇죠. 4월 25일까지. 4월 1일부터 요 기간에 신고하는 겁니다. 4월 25일 뭐라 부르죠? 제1기 예정신고 기한. 자, 그 다음에 신고 끝나고 나서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면 6월 말이 끝나죠? 그러면 요걸 신고해야 돼요. 요거. 6개월치 7월 20일까지. 자, 무슨 신고죠? 제1기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요 날이 제1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요 기간 내 신고하는 거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그러면 예정신고 한 것도 또 신고하냐? 그건 아니에요. 요 6개월치 신고하지만 예정신고 이미 한 부분은 신고 대상 제외됩니다. 결국 신고를 잘 했다면 신고는 요 3개월치만 하면 되는 거죠. 요 3개월치만. 그러나 만약에 예정신고 때 신고 누락된 게 있다.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하셔야죠. 확정신고는 요 3개월치에다가 예정신고 누락된 것들, 매출세 누락된 거 신고하시면 세금 더 내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매입세 누락된 게 있다. 확정때 신고하면 공제 받는 거예요. 받고 가산세는 없어요. 매입세금. 예정신고 요거 신고하는 거죠. 3개월치. 확정신고 6개월치 중에서 신고한 건 다 빼고 나머지 신고하는 거예요. 요 3개월치와 요 기간 중 누락된 것들. 이게도 마찬가지죠. 7월 1일 9월 말까지 끊어서 제2기 예정신고죠. 예정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신고는 요거 신고하고 예정신고 누락된 거 포함해 신고하셔야죠. 그 다음에 수출기업들은 환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출하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아요. 환급. 그럼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 빨리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이 나오면 환급세액이요. 환급세액이 나오면 이 환급세액은 환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서 빼줘요. 확정 때 환급세액이 나왔다. 그건 30일 내에 돌려줍니다. 그게 일반 환급이에요. 일반 환급은 예정 때 환급이 안 돼. 안 되고 확정 때 납부세액서 빼고 확정 때 환급세액은 환급이 돼요. 30일 이내. 근데 수출기업이나 설비투자한 기업들
조기환급을 해줘요. 환급을 빨리 줘요. 그러니까 예정때 환급세액이 나오면 조기환급 대상이면 환급을 바로 해줘요. 15일내 환급. 확정된 환급이 나오면 바로 15일내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되면 3개월마다 환급이 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좀 환급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환급받는 방법이 있죠. 자, 이게 이제 6개월 치면 이게 예정신고죠. 3월까지가 확정신고. 오케이. 그럼 요 3개월치와 요 3개월 구분해요. 구분해서 1월 달 거 신고하고 싶다. 1월 달 거. 신고를 2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서 조기환급 신고라는 난에 체크해서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내면은 환급세액이 나온 것을 바로 환급해줘요. 15일에 환급 바로. 1월 달 것을. 또 2월 달 것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2월 달 것도. 신고는 3월 20일까지 하는 거죠. 그 환급세액은 바로 15일에 환급. 그리고 3월 거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1, 2, 3을 묶어서 예정신고하는 거예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는 3개월치 신고하는 거죠. 다만 조기환급 신고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를 또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신고한 거 빼고 나머지 신고, 결국은 신고를 다 했다면 3월 달 거만 신고하면 사실 되는 거죠. 환급세액은 바로 환급해줘요. 15일 내에. 이게 조기환급 제도예요. 조기환급 대상은 3가지 기업이에요. 첫째, 수출기업. 과표 속에 영설과표가 있을 때. 두 번째, 설비 투자한 기업들. 세 번째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진행 중인 기업들. 좀 어려운 회사들이죠. 자금이. 그런 회사들은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3가지죠. 3가지 한 거. 일단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고 조기환급 신고가 있고. 자, 교재 잠깐 넘겨서 저도 신고서 잠깐 볼게요. 교재 신고서가 저 뒤쪽에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이 1642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아, 1642페이지 부가세 신고서죠. 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법인은 일반과세자예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가 있어요. 근데 법인은 다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입니까? 그거 체크해야죠. 확정신고입니까? 옆에 체크. 신고를 못하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밑에 체크하셔야죠. 뭐죠? 기한 후 신고 체크. 여기 체크해서 내시면 가산세 부과가 되고 세무서가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취해집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면 밑에 체크죠. 그래서 읽으면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 신고서죠. 읽으면 자, 인적사항을 적죠. 사업자는 주식회사 행복빌딩, 임대사업자 같은 애요. 대표자 이름 홍길동, 사업자 등록번호 몇 번, 그 다음에 쭉 인적사항을 적었죠.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은 바로 그 위에 나오죠. 확정신고인데 몇 기 확정신고인가요? 2기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말로 적은 거예요, 날짜를. 그 다음에 부가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와 영세율 구분되어 있죠. 과세, 부가세 10% 과세되는 거, 영세율, 부가세율이 0%인 거.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나요? 이게 지금 10월부터 12월 말까지죠? 요 기간. 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요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거. 그걸 합계 정한 거예요. 직계에서. 그러니까 결국 부가세 신고할 때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한 행동을 한 것을 직계에서 신고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신고 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발급한 것을 합해서 적죠. 제일 처음에 과세분 중에서 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한 거 왜 적습니다. 금액을 적고 세율은 100분의 10이죠. 뭐가 나오죠? 매출세액. 그 다음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했더니 매입자가 나 대신 발행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럼 나는 매출세액 신고하는 겁니다. 그거 적어야죠. 두 번째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적고 세액은 100분의 10을 곱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한 거 3번 난 적습니다. 금액을 적고 세율은 100분의 10이죠. 세액이 나오죠. 기타난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거예요. 기타난 금액을 적고 세금서 발급 안 해도 부가세 내는 겁니다. 100분의 10 하면 세액이 나오죠. 얼마? 그 다음에 영세율. 영세율은 수출 같은 경우에요. 자,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 수출기업들이죠. 수출. 법인이 수출. 그럼 부가세는 받지 못합니다. 수출액이 100이면 부가세는 0%예요. 매출세액은 0이 되는 거죠. 수출은 따로 적습니다. 수출 중에서 직수출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요. 직수출은. 그래서 이것은 영세율 안에서 기타난에 적는 거예요. 세금서 발급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회사가 어떤 회사에다가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해요. 수출용 원자재 납품. 이런 경우는 보통 내국 시공장을 개설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카레시 개설. 이건 국내 거래지만은 수출을 지원하려고 부가세가 0%예요. 영세율. 그러나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가 파기돼야 돼요. 세금계산 발급을 해야 돼. 이거는. 세금계산 똑같이 발급하는 겁니다. 날짜 적고 다 적죠. 금액은 적되 세액은 0이죠.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주죠. 이렇게 영세율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윗칸에 적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 발급 칸에 적습니다. 세액은 얼마죠? 세율은 100분의 0이죠. 곱하면 세액은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 칸, 직수출 같은 경우죠. 직수출. 금액을 적고 세액은 100분의 0입니다.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된 것을 신고하게 돼 있죠. 7번 날에 적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손색이란 게 있어요. 공제할 땐 빼고 더할 땐 더하고. 대손색 가감, 합계. 뭐가 나오죠? 매출세액 합계가 나오죠. 얼마? 거기서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것을 구분하세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자산 매입한 거예요. 그 밑에 적어요. 그 다음에 수출기업이 재화를 원자재 수입할 때 세관서 부가세를 유예시켜 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 매입에 적으시고 10-1에 다시 적으세요. 적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된 것을 신고하게 돼 있죠. 그 밑에 적는 겁니다. 매입세액 누락된 거. 그 다음에 매입자로서 내가 매출자 대신에 세금계산 발급한 거. 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 밖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적고 합계 얼마. 거기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뺍니다. 빼면은 공제받을 금액이 나와요. 차감계, 매입세 공제액, 매출세에서 매입세 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얼마. 거기다가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면 얼마 빼줘요? 10,000원.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합계.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은 거.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환급이 안 되죠. 확정 때 빼는 겁니다. 여기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양수자 대납세액이 있고 쭉 적죠. 가산세 적고 가감하시면 세금 낼 게 나오죠. 얼마. 여기 부가세 낼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앞으로 갑니다. 이제 가셔서 303페이지.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법인
부가세 과세되는 것을 팔죠.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용역을 공급합니다. 자, 부가세는 여기에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으셔야죠. 신고에 반영하고. 그래서 회사들은 매출세 과세, 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회사가 수입하는 경우예요. 재화 수입.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합니다. 여기도 부가세를 과세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는 이 부분은 부가세를 여러분 회사에서 세관에 부가세 신고하는 겁니다. 수입할 때 세관에다가 부가세 신고.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요. 여기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달리 이건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수입세금계산서. 이거는 매출세가 아니죠. 국내에서 매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세 가지인데 매출세에 포함되는 건 두 가지죠.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재화 수입은 매입세로서 공제받으면 되는 겁니다. 부가세를 내고 공제.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 303페이지 보시면요.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제일 밑에 나오죠.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한다. 첫 번째 뭐죠? 재화의 공급. 두 번째 뭔가요? 용역의 공급. 세 번째는 재화 수입이죠. 자, 넘기세요. 그러면 재화 공급이 뭐냐? 이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첫째, 재화가 뭐냐? 재화. 두 번째, 재화 공급이 뭐냐? 이걸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재화가 뭐냐? 재화. 재화가 뭔가요? 자, 그 밑에 정의가 나오죠. 재화란 뭐가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뭐와 뭐?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그럼 물건은 뭐예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등 모든 유체물, 형체 있는 모든 거, 전기, 가스, 열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자, 두 가지죠. 재화란 뭐라고요? 재산 가치가 있는 뭐와 뭐요? 물건과 권리. 자, 옆에 한번 보세요. 305페이지 밑에입니다. 뭐죠? 유가증권. 제일 밑에 유가증권. 화폐, 수표, 어음 같은 화폐 대용증권, 주식, 사채 등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직접 소비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를 안 봐요. 자, 이런 얘기죠. 재화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 가능한 물건, 소비 가능한 거. 자, 재화입니까? 이거? 당연하죠. 쓰고 버리죠. 소비. 재화인가요? 먹고 버리죠. 이게 재화예요. 재화인가요? 당연히 조이고 파루에서는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입니다. 그런데 자, 재화인가요? 아니죠.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재화를 살 때 결제하는 거예요. 결제. 결제죠. 이건 재화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은 재화인가요? 주식. 주식도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죠.
주주의 어떤 권리를, 주주로서의 성격을 의미하는 건데, 주식은 회사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고 그런 거죠. 따라서 주식은 제한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회사에서 주식을 팔았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은 여러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를 팔았다, 부가세는 없습니다. 재화를 안 봐. 자, 문장 잘 보세요. 주식과 사채 같은 지분주권, 채무주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왜? 소비대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창고증권 등은 물품증권이에요. 물건 소유권이기 때문에 재화로 본다. 넘기세요. 자, 정리가 돼 있죠. 첫째, 화폐 대용증권. 예를 들면 화폐, 수표, 어음 같은 거 재화로 안 봅니다. 지분주권, 지분주권과 채무주권도 재화로 안 봐요. 그러나 물품주권은 재화로 보죠. 예를 들어서 자, 창고에다가 우리 회사가 제품을 보관시켜 놓은 거예요. 제품 보관. 부가세 과세된 제품입니다. 그럼 창고업자가 제품 보관한 증서를 발행해 줘요. 이게 창고주권이에요. 우리가 A법인인데 우리 거래처 B법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물건 좀 사고 싶다. 우리가 물건 지금 우리가 물건을 용인에 있는 창고에 보관시킨 게 있는데 그거 사겠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파는 거죠. 창고주권 양도. 그리고 대가를 받은 거예요. 부가세 과세인가요? 창고주권 양도하시면 창고주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B법인이 창고에 제시하면 물품을 줘요. 이거는 창고 보관시킨 물건 판과 똑같은 거야. 부가세, 과세. 물건 판 거죠? 이건 돈이 아닙니다. 물건 판 거예요. 자, 외국에서 물건 수입. 우리 법인이 외국에서 물건 수입합니다. 제품 수입. 자, 외국 수출업자가 우리한테 물건을 배에다 싣고서 해운회사가 발행해준 선화증권을 보내줘요. 선화증권. 이게 이제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왔어요. 배가 도착되면 배에다가 제시하면 물건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거래처 B법인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물건 좀 있습니까? 지금 물건 없고요. 지금 배로 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필리핀 정도 왔다. 선화증권 사겠냐? B법인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법인에게 외국에서 온 선화증권을 판 거예요. 증권 양도. 그리고 돈을 10억을 받은 거예요. 부가세 과세인가요? 자, 이걸 팔면 이걸 산 B법인은 배가 도착되면 배에다 제시하면 물건을 주죠. 이거는 운송주의 물건판과 똑같은 겁니다. 부가세, 과세. 물건이죠. 물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증서는 과세 안 해요. 그러나 물품에 대한 증서는 과세입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물품 증권에 해당되는 창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부가세, 과세. 자, 내려와서 상품권입니다. 밑에 상품권. 우리가 이번에 직원에게 선물 주려고 이걸 사는 거예요. 추석 때 주려고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상품권 구매, 매입. 이게 액면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여기 이제 C법인이 상품권을 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을 할인해서 8만 원에 구입을 하기로 한 거예요. 8만 원씩, 매입 8만 원씩. 그래서 한 100매 정도를 사서 직원이 주려고 그래요. 한 8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죠. C법인이 상품권 팔면서 하는 말이 부가세 10%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10%를 붙여서 88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겁니다.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자,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있죠? 무슨 문제죠?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에요. 뭐죠? 물건 살 때 결제하는 결제수단. 돈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금세를 받고서 이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세무서에서 매입세를 불공제시킨 다음에 80만 원 세금을 추징하죠. 거기에 가산세 더 추징해요. 그러니까 상품권은 재화로 안 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죠.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상품권이란 개념에 쭉 나오죠. 먼저 그 어떤 물건을 같은 걸 살 때 나중에 결제하는 결제수단입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그와 똑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불 전화 카드. 뭐죠? 나중 전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죠. 그리고 선불 교통카드, 모바일 쿠폰, 호텔 숙박권, 영화 입장권, 영화 예매권, 공연 티켓, 항공권 다 상품과 똑같습니다. 상품권은 핵심 재화가 아니므로 출시제죠.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말씀하셔야죠. 무슨 상품권에 부가세가 붙는다고 부가세를 달라고 합니까? 부가세 과세 안 하니까 세금서 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야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밑에 사례를 봐주세요. 제주 호텔이 객실 야외 수영장, 식음료, 음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와 세금서 발급은 뭘 팔았다고요? 호텔 이용권? 호텔 나중에 이용하는 권리죠. 그 자체는 어떤 아직 재화는 아니고 이용할 때 결제하는 결제수단이에요. 따라서 부가세 과세 안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 옆에 한라 여행사가 주 제주 호텔로부터 객실 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하에 객실 이용권을 판매를 합니다. 과세합니까? 안 하죠. 과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서울 여행사가 제주 호텔과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이용권의 판매 대행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과세합니까? 이거는 용역 제공만 될까죠? 부가세 과세예요. 자, 2번 방가로 자, 어떤 회사가 어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를 했어요. 그건 판매. B법인이 샀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아니죠? 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하지 마세요. B법인이 상품권을 C법인에게 선물 준 거예요. 증정. 법인에게 증정. 뭐 접대비인가 보죠? 접대비 써서 어떻든. C법인에 나중에 상품권 가지고 A법인에서 물건을 사죠. 재화 공급. 하면서 결제는 상품으로 할게요. 상품권 결제. 이건 뭐죠? A법인이 C법인에게 재화를 판 거죠? 팔고 대가를 상품권을 받은 거죠? 부가세, 재화 공급, 과세죠. 요금 과세죠. A법인이 C법인에게 재화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자체를 팔 때는 세금서 발급할 수 없는 거고 재화를 나중에 사갈 때는 발급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밑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을 결제를 한다. 그건 재화 용역 공급이 과세입니다. 그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용역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나오죠. 어떤 업체가 상품권을
액면 10만짜리입니다. 이것을 8만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B법인에 산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나중에 구매를 했죠. 액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재화 공급 10만 원짜리. 그러면서 상품권을 결제한 겁니다. 제가 공급받을 때 상품권 결제. 자, 이게 실제로 얼마에 산 상품권이죠? 8만 원. 자, 요 경우에 이제 사례가 나오죠. 보시면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갑이 액면 10만 원인 상품권을 8만 원에 사업자 을에게 판매를 한 다음에 을이 시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서 액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결제한 겁니다. 갑의 매출 금액은 얼마죠? 10만 원에 8만 원이에요. 2만 원의 할인은 N우리 성격이죠. 따라서 이 A 법인의 매출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이건 N우리예요. 그럼 B 법인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0만 원 기준이에요? 8만 원 기준이에요? 그 내용이죠. 자,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봐주세요. 넘겨서.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매한 상품권으로 대형 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상품권의 액면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10만 원짜리 받은 거죠.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한 해 거래에 해당되면 이것처럼 산 다음에 바로 산 거죠. 그거는 한 해 연속된 거래죠. 그러면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상품권 구입 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는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게 하나 연속된 거래냐 아니냐, 그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3번을 봐주세요. 3번. 자, A법인이 이번에 보유하고 있던 매출 채권을 팔려고 해요. 매출 채권이 물건 팔고 받기로 한 돈이죠. 딴 거래처에서 받을 돈입니다. 100억 정도를 매각을 하려고 해요. 매각 금액은 좀 할인해서 90억 정도에 팔 거예요. 90억. 90억에 이제 매각을 할 겁니다. 대가 90억에 채권 금액 100억을 팔려고 합니다. B법인에게. 그럼 나중에 B법인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겠죠, 나중에. 자, 이렇게 매출 채권을 매각할 때 부가세 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생수 끊어야 되나 안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요? 왜요? 왜?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매출 채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냐. 매출 채권은 재화인가요? 재화의 정의가 뭐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채권은 돈 받을 어떤 그런 거죠. 따라서 직접 소비 대상 되지 않는 겁니다. 매출 채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안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발급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받은 회사가 매입세 불공제 당하고 가산세 물고 우리한테 왜 세금에서 끊었냐고 또 항의하게 되고 문제 생기죠.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자, 3번 설명. 외상매출금, 대여금 같은 채권은 돈을 받을 어떤 채권이죠. 직접 소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13페이지. 제가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비트코인이 가장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150만 원을 투자했대, 비트코인에. 그랬더니 최근에 그 돈을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8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150만 원이 800만 원 됐으면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예요?
엄청나네. 자, 비트코인 파는 것은 부가세 과세입니까 아닙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돈인가요? 아니면 재화인가요? 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무슨 화폐? 가상화폐. 화폐잖아. 결제선 화폐라면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가상화폐 313페이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국세적 해석이죠. 일반적 해석이에요, 그냥. 일반적. 그러나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화폐 성격에 좀 그쪽이 더 가깝죠. 그래서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유럽도 과세 안 해요, 비트코인. 부가세 가장 발달된 건 유럽 쪽이에요.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것이 비트코인을 이제 캐려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돌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컴퓨터 구입액에 대해서 세금을 받은 다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환급이 딱 나오니까 세무서에서 환급 현지 조사를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가상화폐 채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다 공제 안 줘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채굴 자체가 부가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다, 공제할 수 없다, 그런 사례 되게 많아요, 실무에서.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319페이지. 자, 이제 2번, 319페이지 2번이죠. 재화의 공급. 그럼 재화는 뭔지 봤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재화의 공급이 뭐예요? 재화의 공급, 이제는.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 319페이지 1번 괄호 밑에 두 줄 나옵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자, 재 공급이 뭐예요?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이요? 계약상. 또는 무슨 상이요? 법률상. 무슨 원인? 모든 원인.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게 재화의 정의예요. 자, 제 아는 회사가 이제 그 물건을 아침에 이제 출고하려고 실었어요, 차에다가. 이건 차에다 실었죠. 실어서 이제 출고를 했습니다. 담배가 실려요, 담배. 담배도 벌써 과세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이제 담배를 배달해 주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딱 첫 배달에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차를 누가 가지고 몰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이 담배가 도난당한 거죠. 담배를 전부 다.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봐서 부장님, 담배가 얼마나 실려있나? 차예요. 한 8천만 원 정도 실려있대, 담배가. 제가 이걸 왜 담배를 가져와서 뭐 하려고 가져온 거죠? 자기 필요 가져갔나요? 하는 말이 담배는 현금과 똑같대요. 좀 싸게 팔면 다 팔 수 있대, 담배를.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 회사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요. 당초 담배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죠? 매출세 과세 됩니까? 아니면 매입세 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매출세부터. 자, 담배 도난당한 담배는 부가세 과세인가요? 부가세 과세가 되려면 이 담배 재화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양도해야 돼. 그러나 도난이죠. 계약상 아니죠. 법률상 아닙니다. 이건 재화 공급이 아니에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세 쓰지 마세요.
매입세 공제받은 것은 불공제하는 겁니까? 매입세 불공제,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불공제는 없죠, 규정이. 공제받은 거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과세 안 하고 공제받은 거 놔두고. 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 회계사 상담실에 올려놨어요. 어떤 회계사님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전자제품 파는 회사인데 전자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팔려고 진열쪽 해놨는데 제품이 좀 파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손된 제품을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쓸만한 자재는 다시 분리시켜 자재로 쓰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했대요.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매출세 과세합니까? 이거는 계약상 또는 법인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한 거예요? 아니죠. 물건이 깨져서 분해해서 자재를 일부 쓰고 일부는 버린 거죠. 이거 아니죠.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매입세액은 당초 전자제품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 공제받은 거 어떡하죠? 토해냅니까? 매입세 불공제 그런 거 없어요. 공제받은 거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것은 제가 공급의 개념은 이거예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이거 아닌 건 과세 안 합니다. 여기 딱 해당돼야 돼요. 자, 넘기셔서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구체적으로 320페이지 박스 밑에. 그럼 계약상은 어떤 게 있죠? 계약상 원인 320페이지 밑에 박스. 첫째, 매매계약,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할부, 조건부, 기한부, 위탁 판매, 기타 매매계약 다 과세예요. 두 번째, 가공계약. 자기가 주요 자재 전문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과세입니다. 자, 여기 A법인이 있습니다. 우린 B법인인데 A법인이 우리한테 자재를 줘요. 원자재. 를 제공해줘요. 우린 이것을 가공을 합니다. 원자재 가공. 그래서 가공된 물건을 넘겨주고 가공품 대가를 받습니다. 가공료를 지급받죠. 가공비 이런 절차를 거쳐요. 자, 우리는 무언 회사예요? 우리는 재화 공급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입니까? 우리 B법인. 용역인가요?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죠. 가공품. 이것에 우리 회사가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했냐. 조금이라도 부담했다면 우리는 재화 공급 사업자예요. 그러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용역 공급 사업자입니다. 이게 나중에 영세율의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주요 자재 부담 여부 따라 달라져. 자, 그럼 2번 문장의 핵심 뭐예요? 핵심은 자기가 무슨 자재를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핵심이죠. 그러니까 용역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 부담하면 재화. 자, 이 회사가 원단을 줘요. 원단.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의류제조. 우리는 원단 제공받은 걸 잘라서 재단, 그 다음에 바느질, 봉제 해서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의류. 우리 뭔 회사죠? 옷에 실, 우리가 투입한 건 실밖에 없어요. 실하고 노동력이에요. 실은 주요자재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주요자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죠? 용역 공급 사업자죠. 그러나 여기서 원단 준 거에 우리가 일부 원단을 구매해서 원단을 붙여서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뭔 회사죠?
우린 주요자재 부담했기 때문에 제약공급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가공은 제약용역 공급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 교환도 과세죠. 뭐. 현물 출자도 과세고, 그 다음에 5번은 보세 국에 있는 물건을 뭐 국내에다 반입하는 것도 과세하는 거고, 세관서 과세고요. 세관서. 그 다음에 경매, 수용, 판결 같은 거. 다만 다음은 과세하지 않는다. 첫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다음에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경매는 과세 안 합니다. 지난번 제 아는 회사 부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걸 물어보세요. 자기 와이프가 법원에서, 그 부장님 와이프가 상가를 경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가를 경매 때 샀대요. 경매 때 상가를. 경매 상가 상금액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부장님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경락받은 상가에 대해서 매입세 공개를 받을 수 있냐? 과거에는 이 경매된 상가도 부가세 과세를 한 경우가 있었어, 전에는. 그러나 법이 지금 개정돼서 상가 경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과세 안 해요. 부가세 과세 안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 발급 받을 수가 없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규정이죠. 경매 과세하지 않는다. 강제 경매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번은 수용이죠. 수용. 그러나 이런 법의 수용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세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은 과세 안 합니다. 이런 경우예요. 우리 회사가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정부에서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수용, 여기는 토지 건물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수용하고 다 이 지역을 다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길을 내고 새롭게 도시를 꾸며요. 이게 수용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수용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대가로 건물 보상금이 100억, 토지 보상금이 200억이 나온 거예요. 200억. 부가세 과세인가요? 이 법에 따른 경매는 과세 안 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경매는 과세하지 않죠. 수용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22페이지. 가공계약. 아까 설명드렸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은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했으면 일부라도 제약 공급이고 부담하지 않았으면 용역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2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비법인에게 철근을 빌려줘요. 돼요. 이 회사 철근을 팔고 철근을 판매하거나 소비를 합니다. 자기가 또는 소비. 나중에 철근을 구매해서 우리한테 다시 갚죠. 철근 변제. 자, 우리가 철근을 빌려주는 이 거래 부가세 과세인가요? 과세예요? 과세 안 합니까? 네, 철근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건가요? 여기상 교과서 하는 거예요. 왜 빌려준 거죠? 둘이 계약한 거죠? 빌려줄게, 나중 갚을게. 그 계약이죠, 일종의. 계약에 따라 철근을 인도한 거죠? 하면 그가 어떡하죠? 소비. 자기가 쓰거나 팔거나. 소비죠? 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가세, 과세거래입니다. A법인은 철근 별도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내셔야죠. 그리고 B법인은 매입세 공제 받고. 그 다음에 철근 사서 갚죠. 과세인가요? 똑같죠, 뭐. B법인 철근이 A법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과세입니다. 생설 끊으셔야 돼요, 둘 다. 부가세, 과세. 생설 끊어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시고 매입세 공제 받고. 제가 아는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생산 안 끊은 거예요. 안 끊었어요. 안 끊고 이쪽도. 나중에 A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조사 때 한 건 딱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세무조사하는 그 지방 국세청 조사반에서 A법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했죠. 부가세, 매출세, 과세, 가산세, 과소신과산세, 납부성실. 그 다음에 세금서 미발급. 가산세 3개 세트부터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조사하는 데서 통보, 해당 세무서로 세무서 과세했죠. 매출세 플러스 가산세 3가지. 그러니까 이게 소비대차 거래예요. 소비대차 거래는 소비대차. 부가세 과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서를 발급하시고 받으시고 공제 다 받고 납부하시고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세금서 끊었으면 부가세를 받아내고 돌려받고 공급할 때 다시 갚을 때 부가세를 받아내면 돌려받죠.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었던 것을 안 해가지고 부가세에다가 가산 3가지를 다 야구투다 본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비대차 거래, 부가세 과세예요. 자, 소비대차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그와 똑같은 것을 갚기로 약정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사업자가 소비대차로 다른 자에게 재화를 빌려주는 것, 재화를 갚는 것 모두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얼마를 과세하는 거죠? 공급할 때 시가. 시가가 공가이에요. 시가 10% 부가세 과세. 자, 그 밑에 사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옆에 예규 1번. 사업자 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당초 차용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대가와 현금 상환액이 다를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은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추가되면 추가로 끊고 차감되면 마이너스로 끊고 붉은색으로 전자할 때 마이너스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선은 그냥 끊는 거고 주선은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내려와 3번입니다. 사업자 간의 단순한 금전 소비대차 거래. 자, 뭘 빌려준 거예요? 돈 갚는 거. 돈은 재화로 안 보죠? 생수 끊지 마세요. 끊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과세지만 돈은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매,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자가 재화를 경매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하지만 다만 단서. 법정 경매들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 경매. 자, 넘기세요. 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셔서 343페이지. 자, 5번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자, 우리 법인이 B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구매 계약. 이게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구매로 하기로 한 거예요. 외상구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법인 할 말이 이거예요. 외상 대금은 한 3개월 내에 갚으면 되는데 외상 금액이 크니까 만약 돈을 변제 못하면 위험하지 않냐. 담보를 좀 제공해달라. 담보 제공.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공장 건물을 담보 제공한 거예요. 우리 건물 담보 제공. 건물에다가 비법인을 위해서 건물을 담보 제공을 시켰어요. 담보 제공. 우리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설정. 채권 최고액은 10억.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채권 최고액. 이렇게 담보 제공을 해준 거예요. 비번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물건 구매 대금 못 갚으면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라. 그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 담보 제공을 해줬을 때 부가세 과세입니까? 아닙니까? 과세인가 아닌가요? 담보 제공이 뭐예요? 담보 제공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도 양도가 아니죠. 이건 뭐죠? 돈을 만약에 못 갚으면 그때 경매를 해라. 이런 의미죠. 따라서 담보 제공 자체는 재화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거기 가서 그냥 건물로 가져. 돈 갚을 거 까고. 그럼 뭐죠? 그건 대물 변제죠. 그건 소유권 넘어간 거죠. 그때는 과세입니다. 자, 질권, 저당권, 양도함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상 권리를 제공하는 것. 그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담보 제공된 물건 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돈을 갚을게요. 소유권 가져가세요. 이러면 그건 과세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2번 괄호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여기 어떤 사업이 있어요. 사업. 이 사업 일체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 다를 전부 다 넘겨버린 거예요. 사업 양도. 딴 데다가 딴 사업자한테. 자, 사업을 전체 통째로 다 파는 거. 사업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 양도라는 개념은 사업 일체를 다 파는 거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사업 양도할 때 항상 이 사람의 걱정은 이거예요. 사업 양도를 거래했어요. 그런데 자산 중에서 이 재무제표가 팔 때 자산 부채가 있죠. 이게 있으면 자산 부채 중에서 자산 중 한두 개를 제외하고 요건 뺀다. 이건 넘기지 않겠다. 요 자산은 요거는 그리고 나머지 다 넘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 자산을 뺐죠. 요 제외하고 넘겼는데 이 자산 제외한 것이 중요한 자산이면 이건 사업 양도가 아닙니다. 부가세 과세 거래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자산이면 이건 사업 양도로 봐서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일부 자산을 제외시켰을 때 이게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는 판단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양도를 거래를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이 회사의 이 양도가 사업 양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양도로 처리한 것을 사업 양도 아닌 거로 판정이 돼버리면 부가 추징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 나중에 세무서에서 사업 양도 아닌 거로 판정해서 부가세를 과세해버리면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업 양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신고를 하면 뭐 별 문제 안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 양도에서 부가세를 그냥 생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억이에요. 부가세 10억이고. 사업 양도로 보면 과세하지 않는 거죠. 10억을. 그러나 사업자 B가 사업 양수인이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10억에 대해서. 대리납부 신고입니다. 납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하면 이 사업자 A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발급을 하고 매출세액 신고를 하고 매출세액 10억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부가세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는 부가세를 내가 받지 못했죠. 사업 양수자가 직접 세금을 세무서에 낸 거죠. 그래서 부가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출세액 10억을 신고하고 사업 양수자가 나 대신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쓸 때 매출세액 10억을 줬고 대납부 기납부세액을 빼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업자 A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업 양수할 때는. 그러니까 사업 양수인이 대납을 하고 사업 양수인은 세금 계산을 끊고 그 다음에 매출세액 신고하고 그리고 사업 양수인이 낸 세금을 기납부세 공제 받으면 나중에 세무사 문제 거의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업 양도로 보고 그냥 세금에서 안 끊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시키는 것. 괄호 쭉 나오고요. 얘는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금 계산 발급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서가 나오죠. 다만 제52조 4항에 따라 부가세법 그 사업을 양수한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 증서에 납부하는 경우는 대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과세한다 그 뜻이죠. 자세한 내용은 뒤를 봐라. 뒤에 넘기겠습니다.